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석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3주 동안 폭넓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최근 인수위 활동 백서를 목포시장에게 전달하며 시정 목표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김삼열 위원장과 함께 공약사항과 목포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동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해양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좀 경험들이 목포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했고, 또 목포에서 기관장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목포 현안이라든지 구석구석에 대해서 이제 잘 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민선 8기 이제 박홍률 당선인께서 저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이제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1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목포시 조례에 따라서 네.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정 기구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3주라는 좀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폭넓게 활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포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3주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네. 한 3일 정도 이제 각 실국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이제 현안, 또 목포 시민들의 관심사항,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목포 시민들의 민선 7기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목포 시민에게 이제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자원 해수 시설이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사막도 5성급 호텔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자문위원들의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업무 추진의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 또는 이제 우리 시민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 또 그런 사업들이 됐을 때 우리 목포 시민에게 미치는 기도 효과 등 이런 것을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서 사업을 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민선 8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목포시와 인수위 회의를 통해서 85건의 공약사항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 현안과 연관되어 있으니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5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 지역경제 도약을 살펴보니까 박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5가지 이제 방침은 도약하는 뭐 지역 경제라든지 감성 충만 관광 문화, 시민 행복 맞춤 복지, 인재 양성 미래 교육, 소통 중심 공감 행정 이제 이렇게 5가지 이제 방침을 정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약하는 지역 경제.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목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약하는 지역 경제로 이렇게 함축을 하면서 혁신적인 이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이제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한다. 그다음 이제 수산물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이 융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과제를 선정을 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 경제 도시를 만드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도약하는 그 지역 경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목포는 항구 도시인 만큼 신성장 동력이 이 해양 항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해상 풍력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는 해양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목포 개항 13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목포는 항구 도시의 특성을 이제 전혀 살리지 못한 그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현직에 재직할 때나 이후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목포항을 4개의 구역으로 이제 등분을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항과 사막도를 포함한 이제 남항권, 그다음에 이제 동명동 내항을 포함한 내항권,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산물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북항권, 또 해상 풍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신내항권, 이렇게 이제 4가지 네 등분을 해서 이제 목포를 내륙과 이렇게 함께 개발을 해 나간다면은 항구 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항 매립지에는 이제 공공시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구시설, 복합 항만시설, 특히 이제 그 21세기 트렌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선박,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특화 단지를 유치를 하고, 특히 이제 대규모 컨벤션 센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5성급 호텔 같은 것을 유치하는 이제 주거 공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남항을 개발하고, 내항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에 이제 1차 산업이 활성화될 때 이제 목포 내항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다 이제 노후되고 활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인천의 이제 하수부두나 울산 장생포, 마산 해양특구처럼 이제 해양 관광 항만으로 이제 재개발하는 이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북항은 수산, 해양,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제 융복합 그 항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해양 수산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내항은 지금 이제 전라남도 그 브루오션 6.0 중에 약 한 60% 정도가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내항 전체를 이제 해상 풍력 이제 특화 단지로 지정을 하고, 네. 그 특화 단지에 들어오는 그 해상 풍력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신내항 전체를 이제 항만 자유 무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제조업체라든지 정비업체, 인력 양성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 나간다면은 21세기 트렌드에 맞는 우리 목포항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해양 항만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상세하게 구역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항을 4등분해서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야는 관광과 문화인데요. 목포는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포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앞으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좀 발판을 잘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한 주요 계획도 짚어주시죠.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해양 관광이 됐든 이제 육상 관광이 됐든 자원은 이제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자원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 관이 주도해 가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광 트렌드가
이제 육상에서 지금 이제 해양 관광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인수위에서 논의는 안 됐지만은 해양관광공사라든지 네. 아니면 그에 걸맞는 어떤 이제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육상과 해상이 어우러지는 이제 그 관광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개발하고 이런 이제 기구가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4개의 섬, 달리도, 율도, 외달도, 장자도 이런 데를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서 뭐 펜션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이제 해상 관광의 활성화를 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장자도에 건립하고 있는 이제 목포 예술랜드 같은 데는 그 조기에 완성돼서 활용을 한다면은 목포 해양 관광의 랜드마크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해양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제 제안을 인수위에서는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이 활성화가 되려면 관광객이 좀 충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련해서 현재 목포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민선 7기까지만 해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이 사안이 좀 논의가 됐나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목포 시민들 중에서도 이제 찬반이 이제 갈린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제 당선인과 인수위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이제 목포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막도는 이제 유달산과 함께 이제 목포 상징이기도 하고 목포 시민의 이제 자존심의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그것이고 또 이제 그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2차, 3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해양 워터프론트 사업지구로 이렇게 이제 가도록 돼 있던 곳입니다. 네. 이게 당초 이제 목포시가 이제 사막도 복원화를 주장을 할 때 저희 이제 항만을 관리하는 이제 해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복원화보다는 이제 공원화를 해서 부두 기능도 유지하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은 목포시의 이제 사막도 복원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일정 기간 사막도 부두를 정부가 관리를 하다가 대체 부두가 이제 생겨나면은 목포시가 이제 복원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두 기능을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가가 수립을 할 때 2030년까지는 부두 기능을 유지를 하고 2030년 이후에는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국가 계획이 확정돼 있고 목포시에서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2019년, 2021년도인가요? 갑자기 이제 목포시가 사막도에 이제 5성급 호텔을 유치를 하고 누리공원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해수부하고는 아무 이제 뭐 협의라든지 확답을 받은 거 없이 네.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 땅에다가 이제 그 목포시도 아닌 이제 개인이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그걸 운영하도록 하겠다 해서 목포시가 이제 사업자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막도의 누리공원이나 호텔을 추진하는 것은 목포 시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네. 분열의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단을 하고 대신에 그 옆에 이제 남항 매립지에 국제 컨벤션 센터하고 연결된 5성급 호텔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은 목포시가 모든 이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이제 백서에도 담고 있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바로 소통 중심 공감 행정입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민선 8기 좀 목포시는 어떻게 지역민들과 소통할 계획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민선 7기에서는 이제 소통실장이라는 이제 제도를 둬가지고 소위 이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청취하고 이제 시장과 직결되는 이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이제 여론들이 이제 인수위나 또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해서 공조직 내에 어떤 사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공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 발전과 시민 소통에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고 이제 소통실장 제도는 없애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 민원 창구라든지 네. 또 이제 열린 공간을 이제 조성해서 이제 시민과 이제 양방향 소통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시장님의 이제 그 기자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해서 네. 시민의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또 이제 시장실을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목포 시민이라면은 이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도록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목포 시민과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목포 시민의 이제 궁금증도 좀 해소하고 시장과 언제든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계획들로 민선 8기는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약을 점검하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해결이 시급한 목포 최대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30여 년간 이제 수건 사업이 이제 목포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네. 또 무한반도 통합이라든지 또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매번 이제 갈라진 이제 민심들을 어떻게 치유해서 이제 화합의 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시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게 이제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이제 전국체전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포가 가지고 있는 산재 간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의과대학 유치 같은 경우는 뭐 정치권, 뭐 전라남도 목포시 대학 또 시민사회 단체로 이제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이제 발족을 해서 유치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전국체전 범시민 이제 그 운동을 좀 펼쳐서 전국체전이 이제 목포 어떤 홍보 발전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계속 이제 무산되어 온 이제 무한반도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으로 1단계로 목포와 신안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무안을 포함한 이제 서남권이 이제 경제적 통합이 됐든 광역 통합이 됐든 행정권 통합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시의 그 경쟁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민선 8기 이제 목포 박옥렬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목포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민선 8기가 이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현안들의 해결을 통해서 목포 발전이 이뤄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8기 목포시 공약사항 점검해 봤는데요. 수많은 논의를 통해 확정된 공약을 이행해 현안을 해결하고
목포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